아무튼 뭐 요번 주에 사각사각 포스팅 중에 괜찮았었던 것들 뭐 얘기해 볼까요? 뭐 저는 다 재밌게 읽긴 했는데 수미님은 이거 그 저기 뭐냐 책 본 거 매주 하나씩 읽는 거예요? 네. 와, 대박이다. 사각사각 덕분에 2권 읽었어요. 우와. 대박이다. 짱배님 이 벚꽃 사진은 네. 저기 광주는 벚꽃이 다 폈나 봐요? 아, 그거 작년 벚꽃이요. 아, 작년 벚꽃은 한 80% 정도 폈어요. 아 그렇구나. 네. 그렇군요. 오케이. 지난주에는 그 건축물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로시 이거는 그 한번 숙박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서 숙박을 했는데 조금 재밌었다. 네. 이게 얼마예요? 여기 여러분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은 그 조식, 중식, 석식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한 20만 원대? 음, 오. 그러니까 그 20만 원 정도예요. 음.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당 한 10만 원씩으로 이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튼 조식, 중식, 석식이 되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. 너무 좋은데요? 네. 코코가 그리고 좋기도 하고.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. 일본 같지가 않아요. 네. 이때 후쿠오카의 어떤 자신감들이 있어. 그러니까 도시에 그 버블 시대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어. 유적같이 남아있어. 막 예를 들어서 그 옛날 후쿠오카 시청 같은데 터에다가 그거를 그 기둥 그대로 남겨놓고 분수대를 만들어놨어. 고대 유적처럼 막 그런 것도 있고 이 당시 80년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난다긴다는 건축가들 다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건축을 하고 했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건축물들 볼 게 많았었다. 그리고 이 알도로시는 그 모더니즘의 안티를 걸면서 생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대표 주자로 분류를 하기는 하거든요. 근데 조금 그 결이 좀 다르기는 해요. 그 지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했을 때 그 로버트 벤추리를 그 처음 시작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. 네. 그 사람이랑은 또 결이 좀 다른 느낌인데 이 사람은 뭐랄까 그 도시의 건축은 그 도시의 기억을 담고 있어야 된다.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도시의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기념비 같은 건축을 디자인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알도로시 그 드로잉들 보면은 뭔가 다 그 가전제품 저기 뭐냐 식기라던가 이런 것도 다 좀 뭐랄까 그런 건축이랑 동일선상에서 보고 디자인을 하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이제 기능이 중요하냐, 뭐 미감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미감에 더 치중을 하는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전형적인 이탈리아의 그 약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성향이 좀 반영이 되는 거죠. 네. 그렇습니다. 네, 뭐 그런 얘기였고요. 네. 정대님. 네. 네, 근데 뭘로 바꾸실 거예요? 저요? 좀 진득하게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재생에너지 해주세요. 재생에너지. 오. 제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비판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진짜. 궁금한데? 그 약간 그거를 리서치하는 거죠.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기술과 연결된 디자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. 네, 뭐 그런 거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도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모양이 바뀌잖아요. 뭐 이런 이야기들도
사실 공부를 안 하면은 모르는 이야기들이니까. 음, 근데 그 분야에서는 창대님이 좀 더 많이 아니니까. 네.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팔 수 있는 게 제한적 거의 그래요? 네, 기능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어가지고 기능과 기득권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아,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뭐 풍력 발전이 사실 조류 생태계에 되게 안 좋은 거 아세요? 아, 그래요? 네, 새들이 정말 많이 죽어요. 아, 그런 거 올려주세요. 음. 그런 거 올려주세요. 네. 누구 중심을 위한, 어떤 중심으로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풍력 발전에 되게 순기능만 보고 있었는데, 그런 것들 이야기해줘도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? 제주도에 되게 많은데. 어, 네. 물론 순기능도 많긴 한데 잘 그러니까, 모르겠어요. 그런 다른 면도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네. 비판적인 글도 괜찮습니다. 고민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그런 시니컬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내가 재생에너지 해보니까 원자력이 제일 낫더라, 뭐 이런 느낌. 네. 그런 말 하면은 저 어디 드럼통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. 수미님은 책 이거 북 라운지 카페. 음. 네. 이번 주는 들레즈라는 철학자,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분이 예술이나 뭐 다른 예술 영역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철학자고요. 저도 지인 추천으로 알게 된 철학자인데, 저 근데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. 그래요? 네. 이 책 읽어보셨나요? 네네. 진짜요? 있어요. 저도 갖고 있어요.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인데, 되게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 보면은 형상만 남아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은 남아있는데 좀 구체적인 상은 없는, 그러니까 구성적인 상은 잘 보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베이컨이 의도적으로 구상적이고 사파적이고 서술적인 것을 초월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들레즈는 회화는 그냥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표현을 해야 된다. 그러려면 좀 이렇게 추상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이컨이 그걸 잘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읽으면서 베이컨의 어떤 감각이 나한테 확 다가온 건 맞는데 꼭 구성적인 게 그렇게 회화에서 안 좋은 걸까? 약간 이런 의구심이 좀 남긴 했었어요. 이 이론들이 나온 배경들이 사실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회화는 이제 죽었다라는 이 생각들이 이제 그 사진이 등장하면서 사진이 등장하면서 회화는 죽었다. 이제 회화는 다 의미가 없다. 사진만큼 구현을 못하지 않냐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. 그래도 회화는 회화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요게 이제 딱 그때 미술 이론으로 나온 개념이거든요. 네,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했었으면 됐다.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 이게 확실하게 좀 와닿는 말들은 아닐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그럼 회화는 이제 뭐 어떻게 남아 있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금 이제 AI가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우리가 이거 손으로 그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,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,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와 되게 비슷한 그런 전반적인 그 시기여서,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나와서 그때 이제 좀 엄청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또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영화 봤는데 아무튼 뭐 사각사각 저기 뭐냐 지연님 거 또 빼먹을 뻔했다. 네. 지연님은 포스팅 그 그림에 되게 시간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. 이거요?
별로 안 썼어요. 아, 이야. 그래요? 어제 오전에 급하게 올리느라고. 어, 예, 저는 자기의 근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. 스토리에 대해서 이게 그냥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일 수도 있고 해서 나의 단점하고 장점하고 적어보고 롤모델, 멘토 적어보고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하고 싶지 해서 왜 이유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 나는 이래에서 적어보니까 전 좋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여러분도 적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요즘에 마케팅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나 이거 할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시장에 어떤 타깃들한테 내 걸 보여줄 거야가 더 중요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내가 뭔가를 준다는 건 1차적인 거고 내가 어떤 장소, 어떤 공간에 존재할 것인지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다음에 얘기해보면 어떨까? 좋습니다. 음. 네. 저는 지금 최근에 그 또 브랜드 기획하는 게 하나 있어서 오, 고민이긴 해요. 음. 음. 그 약간 그 브랜드 기획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잖아요. 음. 그래서 지금 막 클라이언트를 계속 뭐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? 막 이거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?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게 브랜드 기획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런 인터뷰 과정. 음. 그래서 저는 되게 이 방식으로 뭔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그 다음 편에 좀 이런 게 어떻게 잡았는지 뭐 이런 것들 또 한번 공유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. 네. 음. 아니 이거 되게 시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면서 봤어요. 만드는 건 별로 안 들었는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 정리해봐야지. 근데 제 거를 원래 안 적으려고 했거든요. 네. 근데 그냥 내 것도 적어보자 하니까 더 좋았어요. 저는 나 온 세상에 해피바이러스 퍼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왜에 대해서는 안 말하고 다녔거든요. 없었어요 사실. 어, 이걸 왜에 대해서 저도 정리를 할 수 있었고 롤모델이나 멘토 이런 것도 좋았고 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 정리한 거 너무 좋았어요. 이게 그, 퍼스널 어, 브랜딩이라서 그런 거지 만약 브랜드로 갔으면 좀 더 질문이 달라지겠죠? 어. 그래서 지연님은 어떤 사람이에요? 저요? 네. 해피바이러스. 해피바이러스? 바이러스긴 하네요. 전염시켜버릴 거예요. 그렇구나. 상대님은 어떤 사람이에요? 글쎄요. 생각해 보세요. 대가님 어떤 사람이에요? 저는 약간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 요즘 해결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되게 잘 파악하고 거기에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뭔가 되게 두루두루 많이 알고 이거저거 다 할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했을 때 그 캐릭터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약간 홍반장 같은 느낌. 그 동네에서 뭐 문제 생기면은 다 가서 이제 그 구원투수처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해결사 같은 느낌이 제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맨날 마감 널널한 일은 안 들어요. 왠지 사고 날 것 같은 이러다가 진짜 뭐 못하겠다 하는 일들만 지금 계속 쳐내고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. 되게 편하게 생각하게 해주나 보다, 제가님. 어디 갔다 놔도 그거에 적응이 빨라요.
음, 그래서 뭐 어떤 음. 계속 그렇게 일이 지금 불러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약간 혼자서 일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제가 일을 크게 따서 그 일을 크게 딴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모아서 그걸 붙여서 그거를 하는 어떤 매니지먼트에 더 제가 신경을 썼더라면은 지금은 뭐가 필요해라고 하면 거기 가서 그냥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좀 되게 크리에이티브도 적절히 쓰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좀 적성에 맞는다라는 생각. 매니지먼트보다는 그냥 실무에서 이렇게 좀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음, 수민이 어떤 사람이? 아, 나도 요즘 계속 이제 언니랑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저도 Y를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약간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가고 있어요. 하나는 약간,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, 하나는 약간 프리랜서로서 시장에서 원하는 캐릭터가 있고, 하나는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는데,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저를 계속 이렇게 디벨롭을 좀 시키고 있는데,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품 홍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 네. 잘하진 않지만, 뭐 제품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잘하는 게 뭐 이렇게 3D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제품을 부각하게 만들 수 있다든지. 아, 나 어떤 사람이야? 저는 수민님은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 약간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는 사람. 아, 작년에 너무 싸디 그게 6월 어, 달에 나한테 너무 화가 났었어, 그때. 어. 그래서 벌써 1년 전입니다. 그렇네요. 네. 저는 수민이 봤을 때 되게 차가운 검은색 금속 공이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검은색 금속 공이 아니고 흙에서 이게 꽃이 막 피고 있어. 알고 어, 보니까 어머, 씨앗이었던 거야. 어머, 그런 칭찬.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. 그럼 짱비도 너무. 나도 그 최근에 좀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해졌어요. 수민님 되게 처음에 뭐지? 왜 이렇게 화를 내지? 약간 이게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그랬었는데 알면 알수록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. 아니, 그래서 작년에 내가 제가 그 충격이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커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, 너무 충격이 컸었나 봐. 그때, 근데 그 대처 방식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음, 애정이 더 크니까 아, 더 근데 네. 지금 생각하면은, 뭐, 근데 제가님이 계속 그랬잖아요. 이게 분노할 게 아니라, 이게 생산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. 그 생각을 내가 딱 듣고서는, 이게 분노할 거보다는 더 현명한 방식을 찾아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고, 엔드콘을 이제 또 마치고 하니까, 제가님 말이 너무 맞는 거야. 이게 화를 낸다고 될 일이 아닌 거야. 그래서,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더 맞겠구나. 이런 생각을 했었죠. 네, 맞아요. 근데 뭐 화가 나는 거는 저도 화가 나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약간 어떤 대중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사회를 또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. 근데 뭐 우리가 화 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어쨌든 올해는 좀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이 엔드콘도 그게 하나의 좀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아무튼 네. 그러면은 사각사각 오늘 저 뭐 계속 포스팅 마무리하고 오늘 좀 회의가 길어졌는데